안녕하세요. 목쌤입니다. 제가 그동안 300개가 넘는 고사성어를 올렸는데요. 오늘 준비한 고사성어의 한자가 역대급으로 어려운 한자를 만났습니다. 고사성어의 유래 자체는 그리 낯설지 않은데요. 고사성어와 한자는 제법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의 성어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성어는 바로 징갱취제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성어 징갱취제는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충신으로 잘 알려진 인물 구론이 쓴 시의 한 구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초나라의 구론은 제가 올린 영상 구사일생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어의 유래로 들어가기 전 도대체 구론은 어떤 인물인가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론은 어떤 사람인가? 구론은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시인이자 정치가요 외교가입니다. 성은 미, 씨는 굴, 이름은 평이다. 원은 이름이 아니고 자입니다. 구론은 초나라의 왕족으로 태어나 초나라의 회왕 때에 좌도에 임명되었습니다. 구론은 학식이 높고 정치적 식견도 뛰어난 정치가였으며 회왕의 상담력으로 국사를 도모하고 외교적 수완이 뛰어났으나 다른 이의 모함을 받아 신임을 잃고 끝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아픔을 시 2소에 담아내었습니다. 그럼 구론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았으니 성어의 유래로 들어가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전국시대 말기입니다. 강대국 진나라에 맞서서 여러 나라들이 맺었던 합종책이 진나라 장의에 의해 한 나라씩 깨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장의가 주장한 연횡책이었는데요. 그래도 초나라와 제나라는 나라도 컸고 둘이 동맹을 맺어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의가 초나라의 상황을 파악해보니 가장 걸림돌이 충신구론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구론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초나라에서는 구론을 미워하는 아첨하는 신하, 아첨할 영자 써서 영신이라고 합니다. 아첨하는 신하들이 있음을 알아내고 그들을 매수하여 구론을 쫓아내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장의는 초나라와 제나라의 동맹을 끊기 위해 먼저 초나라의 임금에게 제나라와 동맹을 파기하면 600리의 진나라 영토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초나라 왕은 어리석게도 그 약속을 믿고 동맹을 파기했지만 진나라는 약속을 어기고 땅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초나라 왕은 군사를 동원하여 진나라를 공격하였지만 도리어 참패를 하고 국경 지역의 국토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초나라 회왕은 지난 일을 후회하고 구론을 다시 등용하였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어느 날 진나라로부터 양국의 우호를 증진한다는 미명 아래 회왕을 초청한다는 사신이 왔습니다. 구론은 믿을 수 없는 진나라의 초청에 응해서는 안 된다며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왕은 왕자 자란의 강력한 권고를 받아 진나라에 갔다가 포로가 되어 그 다음 해에 병이 들어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초나라에서는 태자가 왕위에 오르고 동생인 자란이 재상에 올랐습니다. 구론은 회왕을 죽음에 이르게 한 왕자 자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도리어 간신들의 역공을 받아 또다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10여 년간 오직 조국애에 불타는 구론은 망명도 하지 않고 한결같이 동정호 주변을 방랑하다가 마침내 울분이 복받친 나머지 명나수에 몸을 던져 수중고원이 되었습니다. 구론이 쓴 대부분의 문학작품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씌어진 것들입니다. 오늘의 성어 징갱취제는 초사 9장 중 석송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시가 워낙 길어서 제가 임의로 중간중간 발췌를 해서 올려봅니다. 속송 이치 민해 발분 이 서정 슬픔을 글로 읊어 근심을 표하고 분을 발하여 이 마음을 토로하느라.
갈 충성 이사군해 반미군이 최후 충성을 다해 임금을 섬겼으나 도리어 무리에서 떨어져 군더더기가 되었으니 망현리 배중해 대명군기 지지라 능숙하게 아첨하는 것을 잊고 무리를 등졌나니 현명한 왕이 알아주시기만을 기다리노라. 오이 성군이 후심해 강중 인지소구 나는 임금을 먼저 하고 나를 뒤로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는데 그러나 무사람들의 원수가 되고 말았구나. 퇴정 무기 마교지해 진호호 마고문 물러나 조용히 침묵하고 있어도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아가 크게 외쳐도 나의 말을 듣는 이가 없네. 징어 갱자 이취제해 하 불변차지야 뜨거운 국에 입을 대면 차가운 나물도 불어서 먹는다고 하거늘 어찌하여 그 뜻을 바꾸지 아니하는가. 구론이 쓴 속송을 중간중간 발췌하여 옮겨보았는데요. 이 시에서 징갱취제라는 말이 생겨났고 뜻은 뜨거운 국에 입을 대면 차가운 나물도 후후 불어서 먹는다는 뜻으로 요즘은 모든 일에 지나치게 조심함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이 시에서 구론은 자기 이상으로 주군을 생각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선비가 없음을 슬퍼하고 자신이 무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것을 분노하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고독을 한탄하면서도 그 절조만은 변절하지 않겠다는 강계지심을 토로한 시입니다. 또 구론으로 인해 중국에 단오절이 생겨났는데요. 중국의 단오절의 유래입니다. 구론이 투신한 날이 음력 5월 5일이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용선 경기를 하고 쫑즈라는 음식을 먹습니다. 옛날 초나라 사람들은 충신 구론이 강에 투신해 죽은 것을 안타까워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 배를 저어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앞다투어 동정호까지 뒤쫓아갔지만 구론의 종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매년 5월 5일 용선을 저어 그것을 기념하게 되었고 구론의 시신을 파먹지 못하도록 용선을 저어 강 속의 물고기들을 쫓아냈습니다. 해마다 음력 5월 5일부터 3일간 용선 경기를 응원하며 단오절의 대표 음식 각서, 즉 쫑주를 먹는 풍습은 구론의 시체를 찾지 못한 백성들이 물고기들이 그의 시체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찹쌀을 대나무 잎에 싸서 강에 던지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먼저 징갱취제에서 징계할 징자입니다. 징자는 징계하다, 응징하다, 벌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며 징자는 부를 징자와 마음심자가 결합한 형성자로 용례로는 착한 행실을 권장하고 악한 행실을 징계함, 권선징악. 조선시대에 유성룡이 선조 25년부터 31년까지 7년 동안에 걸친 임진왜란에 대하여 적은 책 징비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비라는 말은 비자는 삼갈비자이며 징전 비후의 줄임말로 이전의 과오를 뒷날의 경계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징갱취제에서 국갱자는 뜻을 나타내는 양양부와 음을 나타내는 글자 염소고 둘이 합하여 이루어진 형성자로 용례로는 거친 음식과 나물국이라는 뜻으로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루는 말 소사체갱. 제사의 제물을 진설할 때 밥은 서쪽, 국은 동쪽에 놓음을 이루는 말 반서갱동. 먼지를 밥이라 하고 진흙을 국이라 하는 어린아이의 소꿉장난이란 뜻으로 실제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이루는 말 진반도갱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징갱취제에서 불취자는 불다, 부축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로 취자는 입구자와 합품홈자가 결합한 회의자입니다. 용례로는 남구하기 함부로 분다는 뜻으로 학예의 전문 지식도 없이 함부로 날뛰임을 두고 이루는 말
남곽, 남취, 상처를 찾으려고 털을 불어 헤친다는 뜻으로 억지로 남의 작은 허물을 들추어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취모 멱자, 비파를 치고 저를 부니 잔치하는 풍류를 이르는 말, 고슬 취생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진경 취제에서 냉채 제자는 뜻을 나타내는 초두머리, 그리고 음을 나타내는 재가 합하여 절인 김치를 뜻하는 형성자로 용례로는 금 같은 무침 요리와 옥 같은 생선회라는 뜻으로 맛있는 요리를 이르는 말, 금제 옥회 등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